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천년의 알찬 시 업무 추진을 위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회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의건과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건, 한 해의 살림을 얼마나 규모 있고 알뜰하게 꾸려나갔는지 여부를 살피는 예산안 심의 의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의원들은 주민수건사업과 공사 현장 등 현지 확인까지 직접 둘러보며 세밀하게 살펴 시정에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직접 찾아 나서는 활발한 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예강환 시장은 지난 7일 제3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 정보화를 선도하는 21세기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천년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겐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보건소에서는 이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물리치료와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등의 진료와 재활간호, 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온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뇌졸중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정방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400여 명이나 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문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방문보건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거동불능자에게 가정방문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독거노인에겐 물리치료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며 함께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을 방문해 이동진료와 물리치료, 노인체조까지 실시해주고 있어 노인들의 무료한 삶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불편자들에게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기도 하며 방문보건 담당자들이 틈틈이 임의용 기술을 익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직접 임의용 사업을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용인시 서부 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준농림 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이미 수지 지역은 지난 7일자로 인구 10만 명을 돌파해 현재 용인시 전체 인구가 35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지 지역에 하루 평균 150명에서 200여 명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수지 2, 3차 지구와 죽전, 동천 지구 등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2005년도엔 수지 지역만 해도 인구가 35만 명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인구의 폭증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교통환경 대책으로 각종 확포장 도로 공사를 추진해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생활 폐기물 적환정을 이전해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또한 집중적인 개발과 대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기구 확충 등의 대책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기 9.19 취업광장이 지난달 19일 용인 문해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연결해주기 위한 이날 채용 박람회에서는 용인 지역과 인근 지역인 수원과 오산, 화성 지역의 60개 업체와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으며 이 자리에선 40여 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전문 기술직과 대졸 사원 모집이 많은 반면 참가 구직자는 단순 노무직과 고령자 위주로 참석해 면접 상담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 관내에는 북한 천연 기념물인 풍산개를 비롯해 갖가지 희귀견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특히 꼬리가 없는 개, 댕기견이라 불리는 희귀견을 키우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이지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꼬리가 없는 개가 있다라면 믿어주시겠어요? 제가 찾은 구성면 동백리에 정말 꼬리가 없는 개가 있다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곳의 개들은 꼬리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짧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개들이 30여 두나 있습니다. 이 댕견은 워낙 몸이 유연하고 민첩해서 뛰어다닐 때는 노루나 사슴에 비견될 정도이며 꼬리가 없는 대신 청각과 후각이 특별히 발달해 수렵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300m 지점에 숨어있는 실종자를 찾는 실험입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실종자가 지나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엎드려서 움직이질 않고 있네요. 네, 실종자의 소지품을 찾았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또다시 엎드려서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드디어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물품 찾는 실험입니다.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물건을 숨겨놓았는데요. 댕견이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찾고 있는데요. 볏짚을 몇 번 뒤지더니 네, 이번에도 역시 찾았습니다. 기본 복종 훈련은 다른 종의 개들도 훈련을 하지만 댕견은 특히 습득 능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기본적인 심부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미개에게 멧돼지 사냥을 시킬 경우엔 멧돼지를 바로 죽이기 때문에 생후 5개월 된 댕견에게 멧돼지 사냥을 시켜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마냥 온순한 개가 사냥감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진웅 씨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댕견이란 이름이 참 생소하거든요. 네. 그 유래가 어디에서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 댕견이라는 이름은요,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그 용인에 살고 있고 또 이 개를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댕견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 지금의 이제 밝혀진 그 옛날 자료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정확한 이름은 동경이입니다. 그럼 우리 이 동경이를 맨 처음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는지요? 그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제가 잃은 개가 그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이 개를 구하게 됐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이 동경이는요, 우리나라의 순수 개인 진돗개나 삽살개, 풍산개 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외형상으로 꼬리가 없고요. 또 진돗개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크고요. 풍산개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한 그 외형상을 가지고 있고,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 뒷다리 후지 부분이 발달돼 있고 앞가슴이 그 강아지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달돼 있고, 또 타 견종에 비해서 그 이가 굉장히 커요. 이가 크고 또 성격이 온순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 수렵 시에는 큰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 개예요. 이 댕견의 꼬리뼈 자체가 없다는 강 씨의 어미개와 새끼개를 데리고 용인애견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 위에 엑스레이 사진이 어미고 밑에는 새끼인데, 지금 윗사진에서 보면 어미 같은 경우는 보통 개들이 미추뼈가 한 20개, 평균 20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4마디, 그것도 이제 퇴화된 채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인위적인 뭐 외과적인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줄인 건 아니고요. 원래 태생 때부터 이렇게 퇴화되는 미추뼈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예 미추 자체 흔적이 없을 정도로 천추에서 퇴화되기 시작해서 그 뒤로 미추라는 꼬리뼈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글쎄요, 지금까지 학계나 뭐 수의학계에 보고된 예는 전혀 없고요. 개 품종에도 이렇게 꼬리뼈가 없다는 개는 나오는 게 없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 400여 품종이 있는데 이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유전적으로 계속 이 형질이 유지되고 외모나 생김새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면 삽살개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문화적인 가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꼬리뼈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두고 이미 일부 학계에선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고유의 동물 캐릭터가 없는 상황에서요, 이 댕견을 용인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한다면 용인시의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구성면 동백리에서 리포터 이지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주어진 행정력만으로는 시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부당한 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시는 시민감사 모니터 요원 30명을 선정해 지난 9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운영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시민감사 모니터 요원은 행정기관의 불편 부당한 사항이나 부실공사, 기타 시민생활과 관련한 행정이나 시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전화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에 제공하여 이를 감사 및 조사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열린 감사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일조를 가하게 됩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수련마을 눈썰 매장이 18일부터 문을 엽니다. 천연의 대자연 속에 펼쳐져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 눈썰 매장은 관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눈썰매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아 슬로프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썰 매장 이용객에게는 등산로와 체육시설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의 연수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및 소풍 등의 다양한 행사를 함께 계획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청소년 수련마을 눈썰 매장 전화 332국에 1058번이나 337국에 23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비해서 시민들께서는 미리미리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금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크실 겁니다. 먼저 오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금융 휴무 기간이기 때문에 은행 창구 거래는 물론 현금 자동 지급기나 PC뱅킹 등을 이용한 모든 입출금 거래가 중단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 쓸 만큼의 현금을 미리 찾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전후해서 신용카드를 쓴 경우엔 전표를 반드시 보관해 나중에 나온 대금 청구서와 차이가 없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이 쉬는 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은 만기가 2000년 1월 4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내년 1월 4일 갚는다 해도 31일까지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납기가 되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의 납기는 내년 1월 4일로 연장되었지만 통신료나 신용카드 요금 등 일부 공과금의 경우는 올 12월 30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각에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Y2K로 문제가 생겼다며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은 전화로 손님의 정보를 묻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가 있으면 즉각 거래금융기관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밀레니엄 버그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고장에 가볼 만한 곳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철 우리 관내 볼거리를 이지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가볼 만한 곳 하면 뭐니 해도 스키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양지 파인 리조트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스키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12월 4일 오픈한 이곳은 독두산 기슭의 대자연과 수려한 산세, 그리고 울창한 산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100여만 평의 부지에 7개의 리프트, 구급용 설상차 등 최신 스키 장비, 대여용 스키, 눈썰 매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참,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처음 하시는 분과 중급자들을 위한 무료 강습도 있으니까 처음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주위에는 골프장, 수영장, 최고급 호텔식 휴양 콘도미니엄과 각종 부대 시설을 갖춘 사계절 종합 레저타운으로 수도권에서 이상적인 레저타운의 면모를 갖춰 연간 15만 명의 관광객이 선호하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겠죠? 이번에 찾아온 곳은 전기가 없던 시절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등잔박물관입니다. 1997년에 개관한 등잔박물관은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등잔의 역사를 보존하고 재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설립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등잔은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등잔은 여러 곳에서 골고루 사용했답니다. 부엌, 마루방, 사랑방, 안방 등 여러 곳에서 사용했는데 이곳의 생활용품들을 그대로 두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등잔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받침대를 만들어 등잔을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등가, 옆에 걸어서 사용하는 등경, 초를 꽂는 촛대, 들고 다니도록 만든 재등, 벽에 거는 궤등, 들보에 달아놓는 현등, 대청과 같은 바닥에 두는 좌등. 보세요. 정말 많죠?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선조들의 생활상과 등잔의 변천사를 테마별로 구분하여 전시하는 한편 휴식 공간 및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잔 박물관과 양지 파인 리조트까지 돌아봤는데요. 겨울철 춥다고 방 안에만 웅크려 있지 말고 우리 고장 가볼 만한 곳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겠죠? 지금까지 리포터 이지연이었습니다. 연말연시라고 해서 들뜬 분위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보여준다면 훨씬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